네, 주요 경제 이슈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어제 오늘 물가 지표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요, 언뜻 보면은 좀 엇갈린 신호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요. 차례로 좀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어요. 전반적으로 이제 품목별로 보더라도 체감 물가와 이제 관련 깊은 그런 그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품목들도 개중에 보면 그 눈에 띄고요. 네. 전반적으로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우선 지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차이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는 그 생산에 필요한 그런 생산재들의 이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철강 같은 거를 뭐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지는 않는데 이제 이렇게 원자재로 쓰이니까요. 그래서 그런 물가들이 이제 생산자 물가인데 대체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네. 그런 어떤 생산 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먼저 좀 물가가 변동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그 12월 기준으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여전히 뭐 이제 전체적으로 한 3.2% 전년 동월 대비 올라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올랐고요. 그리고 특히 전월 대비해서도 또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히려 더 좀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최근에 지금 지표로 보면 좀 오른 것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예. 특히 생산자 물가라는 것이 결국엔 이제 도매 물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좀 말씀하셨다시피 일종의 이제 선행 지표 그런 성격이 있어서요. 그러면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? 아무래도 지금 그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 생산에 필요한 그 중간재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생산에 그 포함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중간재들의 가격이 인상되고 그럼 결국은 최종 재화를 만드는 데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지금 이제 오름세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농축산물의 이런 그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앞두고 좀 물가 부담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. 지금 뭐 딸기라든가 사과라든가 과일 중에 오른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 그런 과일이 굉장히 많고요. 채소 가격도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이 많고 말씀하셨다시피 장바구니 물가, 우리 생활 물가와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이래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지금 상황이 좀 팍팍해지는 거 아닌가, 물가 상황이 이렇게 느껴질만 한데 또 다른 지표를 보면은 좀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도 있습니다. 오늘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율. 자, 이거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보통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면서 그 매월 그 소비자들이 이제 예상하는 그런 물가를 조사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. 앞으로 향후 1년 동안에 이제 물가 전망이 어떤가 하는 거는 이제 서베이를 통해 조사를 하고 보통 한 그 중위수 중간값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1월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3%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%라는 것은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 전년 대비 상승률하고 이제 비슷한 추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의 흐름을 보면 쭉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정 3%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어떤 그런 경기 지표들에 대해서 좀 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지날수록 좀 더 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반영돼 있지 않나. 그래서 이제 3%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와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그 동향 지수의 이제 6가지 항목을 이제 종합해서 만들어낸 지수인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도 보면은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12월부터
이번 1월까지 이제 조사된 거 이 연속 2개월 이 상향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현재 이제 보기 100이 기준점인데 예. 지금 이제 100포인트를 조금 이제 넘어서는 한 101포인트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됐고요. 예.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갖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조금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신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네.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생산자 물가라든가 아니면은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,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바깥에 나가면은 좀 이 지갑 열기가 무섭다라고 느껴질 네. 정도로 상당히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데 네, 네. 앞으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. 그렇죠. 이 두 가지 흐름이 배치된 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물가 그러니까 상승률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예. 이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뭐 생활 물가 지수라 할 수 있을 텐데요. 예.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활 물가 지수는 좀 더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.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올해의 그런 어떤 뭐 정부의 그 대책 발표라든지 네. 여러 가지 또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그런 예상들을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.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이 국제 유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. 지난해와 올해 연초까지 보면은 뭐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? 유가는? 네, 사실 뭐 그 유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뭐 연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예. 또 우리 뭐 산업에도 이제 많이 이제 그 이용이 되는 그런 이제 원자재인데요. 사실 이게 뭐 국제 정세랑도 맞물려 있고 네.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조금 안정화돼서 유가가 좀 낮아 있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제 불안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좀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게 되는 그런 물가 부담도 반드시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이제 없을 텐데요. 지난번에 그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게 되면 보통 주거에 관련되는 그 에너지 비용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. 네. 이게 결국 그럼 이런 그 유가의 불안함이라든지 앞으로 추가 어떤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이 국제 유가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네. 외부 요인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길은 없는 것이고. 네, 네. 예.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역시 이제 다시 이 물가의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. 그렇죠. 여전히 뭐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이 뭐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좀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예. 자, 올해 물가를 보면은 한국은행은 뭐 상반기에는 한 3% 정도 이렇게 가다가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한 2.3% 정도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자, 그런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. 네. 올해 들어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뭐 동결을 발표를 했고요. 예. 사실 그 동결을 발표한 거는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어떤 통제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사실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뭐 기대도 많았는데 계속 동결 기준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좀 물가 불안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고요.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도 이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우세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어떤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금리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불안을 아직도 좀 우려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 뭐 상반기 내 또는 하반기 내에서는 좀 더 어떤 그 경제 상황이 더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는 보입니다. 예. 네.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뭐 그 시나리오대로 2.3% 정도의 물가 상승률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?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좀 변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올해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뭐 경제 정책 방향이 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설을 앞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4월달에 이제 총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인 상황들도 있는데
아무래도 지금 이제 물가의 흐름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3%대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. 예. 전반적인 물가가.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추이가 좀 지속이 되고 정부의 그런 물가 안정 그런 여러 가지 노력, 대책들이 잘 그래도 정책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화 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예. 물가는 보통 한 2% 정도를 이제 목표치로 잡는데 예. 사실 2%까지 바로 이렇게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도 좀 작년에도 한번 3% 아래로 내려간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하반기에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물가 상승률이 좀 그 낮추어지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 얘기는 역시 국제유가도 안정화되고 공공요금도 뭐 동결적으로 계속 가고 이런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. 겁니까? 예. 그 국제유가도 좀 안정이 되고 예.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.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네. 것도 뭐 동결적으로 올해 내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그 공공요금은 사실 뭐 작년에도 이제 뭐 한 차례 이제 올렸는데요. 예. 여전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의 그 적자 누적이라든지 예,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그런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그 가격을 인상을 통해서 그런 뭐 적자도 해소하고 이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여전히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주거비에 반영되는 것도 사실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. 예. 해서 그 인상을 하더라도 좀 그것을 좀 적절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예.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에너지 비용이나 이런 그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또 특별한 취약계층이 있다면 또 거기에도 또 각별한 또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다시 이제 장바구니 물가 얘기로 돌아와서요. 아까 잠깐 그 언급하셨듯이 올해 이제 차례상 비용 네. 조사해 보니까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습니다. 네. 역시 이제 과일이라든가 네. 이제 세수용품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정부가 이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이죠. 네. 항상 그랬듯이 뭐 이 성수품 수급이라든가 할인 지원 뭐 책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.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? 예,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설, 뭐 지난 뭐 추석도 그랬지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더 부담이 되고요.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른 품목들 중에 그 농축수산물이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설 성수품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비축했던 그런 물량들을 좀 풀고 하면서 이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뭐 할인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바우처 제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또 이제 그런 편익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정부의 어떤 그 이 설 물가 안정 대책이라든지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구매 지원 그런 편익 제공 등에 있어서 조금은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항상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네. 크게 오르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선택지가 몇 가지로 이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. 네. 비축 물량을 이제 풀든지 네. 아니면은 이제 이 농산물 수입을 늘리든지 최근에도 이제 정부가 이를테면 할당 관세, 그렇죠. 예, 관세율을 좀 예. 낮춰줘서 예, 이제 예. 수입 과일을 좀 더 싸게 들여오는 그런 네.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. 예. 비축 물량도 늘리고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수입 농산물을 늘리게 되면은 또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게 울상이 됩니다. 국내 이제 농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느냐. 네.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. 이거 네.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됩니까? 예, 그래서 그 농가의 어떤 뭐 소득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그 가격 안정과 또 농가의 어떤 소득 안정을 좀 균형 있게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근데 사실 이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
이 그 품목별로 이 가격의 동향들을 좀 더 정밀히 예측을 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농업 관측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정밀히 하고 그리고 정말 가격이 폭등해서 이것은 정말 시장의 수급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품목들 위주로 이제 비축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지금도 사실은 이제 과일 가격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 일부 많이 오른 그런 가격들은 정부에서도 그런 물량을 더 확대해서 네. 할당 관세를 이제 0%로 조절하는 이제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농가 소득과 좀 이제 배치되거나 오히려 농가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예.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이 너무 폭등하는 그런 품목들을 잘 선정을 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런 이제 가격 안정화 정책을 그 펼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. 자,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을 제한하는 그런 법이죠. 단말기 유통법, 단통법을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결정한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. 10년 전과 비교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럼 단통법이 계속 시행이 됐는데요. 시장 상황이 좀 바뀐 겁니까? 정부의 입장 어떻게 이제 보고 계신지요? 예, 사실 뭐 단통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도 그러고 지금 이제 폐지를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의 좀 어떤 혼란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 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반응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사실 이제 그 이 시장을 보면 통신사 우리가 지금 3개밖에는 없죠. 상당히 이제 과점 체제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통신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통신 장비를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도 이제 역시 과점 체제인데 사실은 이런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 그 이동 통신사의 그런 통신 서비스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단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것이 어떤 그 결합이 되어야만 소비자들은 그거에 따른 어떤 편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보통 요즘에 보면 이제 그 가격이 고가인 그런 그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. 사실 소비자 부담을 많이 이제 그 느끼고 있거든요.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통신비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보면 이 그 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이 통신 장비, 통신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 크고요. 그러던 것이 지금 아무래도 이 단통법을 폐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보조금 확대라든 것이 또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예. 소비자들은 좀 더 편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네. 사실은 그 동안에 지금 단통법이 시행되던 동안에는 어느 정도 한정된 그런 그 금액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통신사들과 이 뭐 단말기 제조회사들 간에 이 어떤 이제 그런 뭐 대응이 있을지 사실 조금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. 아무래도 그 이 과점 체제에서 조금 그래도 경쟁이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는 좀 더 그 예전과 같은 그런 뭐 편익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예. 더 중요한 것은 이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에 관한 건데요. 사실은 이 그 통신사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이익들을 다시 그 어떤 그 통신 서비스를 더 제고하는데 예.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안 했다는 것이죠. 통신망 같은데 이제 그렇죠. 그런 것을 확충하고 예. 더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뭐 인터넷이나 이런 강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네.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좀 추락되어 있거든요. 예.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 통신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R&D 투자라든지 이 품질을 제고하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. 이제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. 이제 이것이 그동안에 이 통신 그 어떤 그 단말기 그 가격을 지원해 주느라고 그런 투자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단통법이 그 만들어진 그렇죠. 하나의 배경이었는데. 예. 지금 이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그 취지대로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그 통신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좀 절감이 될 수 있고 예.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또 이 그런 기술 개발 투자에 더 많은 그 비용을 그 이익을 또 쓰고 해서 사실 통신 서비스가
더 제고되는 것이, 더 고도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. 예, 네.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당통법이 이제 폐지되면은 과거처럼 이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서 정말 저렴한 그런 그 단말기가 나오고 이게 소비자 편익이 정말 예전처럼 그렇게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건데요. 예. 최신 휴대폰은 그렇게 싼 가격에 살 수 네. 있는지 네. 그 정도로 이제 돌아갈 것 같습니까? 아니면은 예전만큼은 못할 것 같습니까? 지금 뭐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뭐 그 어떤 보완적인 조치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. 그 예전과 같은 그렇게 이 과도한 그런 경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좀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통신사들이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네. 이 통신 요금 할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단말기 구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제대로 소비자들의 어떤 편익이 있게끔 예. 그렇게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네. 이게 이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네. 예, 좀 더 이제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. 아무래도 단통법을 제정했었던 그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좀 그 무리한 그런 출혈 경쟁을 좀 막는다라는 것도 이제 거기 있었고 네. 이걸 10년 전으로 다시 되돌리게 되면은 네. 혹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?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 법을 폐지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들을 여전히 뭐 두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이런 뭐 정책이 결국 실패해서 이 법을 폐지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런 그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런 그 단말기 가격이 더 그 고가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좀 실질적인 편익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함께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